한창에 의하면 그분 오늘 새벽 다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네 번째 군사 행위로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발행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거듭 유감과 또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 같은 군사 행위는 한반도 군사의 활동과 또 평화 체제의 구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북의 군사행위는 한미 연합훈련의 시작에 대한 대응 발사로 분석되는 바 훈련 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북의 군사행위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군과 당국은 철저하게 방지하고 대비해 주실 것을 아울러 주문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시작된 경제 한일전에 임하면서 온 국민의 통일은 다시는 지지 말자, 다시 한번 이겨내자로 고양되고 있습니다. 식민의 착취와 수탈을 견뎌내고 또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을 복구하며 중공업 건설과 고도성장의 신화를 쏘아 올리고 IMF 국난을 최단실 내에 타개했으며 IT 분야의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며 또 전 세계를 뒤덮은 금융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온 우리 국민의 경제적 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 국민이 주장하는 길은 쇄국이 아니라 애국의 길이며 위정 축사가 아니라 기술 독립과 부품 소재 장비 산업 분야에서 자립의 길입니다. 우리 당은 일부 야당의 한가한 빽빽들과 언동에 발목을 내주지 않고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고 필요한 규제 혁신과 재정 정책 지원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기술 독립과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경제 침략과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내 기구로 한일 경제전 예산 입법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한일 경제전 예산 입법 추진단은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에 맞선 법 제도 및 예산 지원에 주력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여러 상임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민생입법 추진단을 한일 경제전 예산 입법 추진단으로 전환 개편하고자 합니다. 민생입법 추진단장이었던 윤호덕 의원께서 계속 총괄단장으로 추진단을 이끌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 TF, 기술 독립 TF, 규제개혁 TF의 3개의 TF를 구성해서 이를 중심으로 한일 경제전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단은 기존의 당 특위인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와 소재, 부품, 장비, 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도 역할을 나누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활동하겠습니다. 추진단은 경제 한일전에 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최고의 첨단 무기가 되고 경제 한일전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제 주식은 내리고 한여름은 뛰면서 금융시장이 휘청였습니다. 나날이 격화되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에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가 더해질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위안화가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선을 돌파하면서 크게 하락했고 원화 환율 상승을 이끈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상황이 매우 안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노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흔들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불안의 유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금융 보복에 나선다는 앞서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쉽게 무너질 우리의 금융시장은 아닙니다.
일본의 금융 분야 보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실행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계 은행의 한국 내 자산 규모는 은행 총 자산 대비 2.5% 수준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는 경제 체질 및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양호합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모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 글로벌 투자자와 관련해 상황별 컨텐전시 플랜도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이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민간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께서는 미리 불안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야당도 가뜩이나 예민한 금융시장 상황을 놓고 제2의 IMF가 오고 있다는 등의 국민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언행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여야가 따로할 것 없이 초당적인 대처를 해야 할 때라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본의 기술적이고 비열한 경제 침략에 맞서 사회적 역량을 총결집시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상각오로 총력 비상대응 체제 구축에 그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4일 일요일날 고위 관경청 협의를 개최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대책을 종합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본 예산에 일본의 경제 침략 대응 관련 예산을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2021년 일본 예정인 소재 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을 30법으로 전환하고 그 대상에 장비, 전문기업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 논의의 후속 조치로 어제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소재부품 장비 강국 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이전하에 첫 번째 다각적인 공급 안전성 조기 확보, 두 번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문화의 구축, 셋째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관련 추경 예산의 신성권 집행은 물론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위기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재부품 장비 인력발전 특별위원회 또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제보복 대응하는 상황점검단을 내실 있게 가동 준비시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외교가의 명언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적 위기를 앞에 두고 여야나 정파를 따질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범사회적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제1야당에 주어진 책무이기도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쟁도 당리당략 추구도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고기가 앞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내부 충질에 불문하고 정부 대책 트집 잡기에만 혈안되어 있는 야당을 가장 당기는 것은 아베 정부가 일본에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단단히 맞서 한국 경제의 발전의 승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대승적 협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추경이 처리됐습니다. 국회 제출 꼭 100일 만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등 대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목리와 발목 잡기로 추경 처리가 너무나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5조 8,269억 원 규모로 주요 내용은 먼저 일본의 경제 침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2,732억 원을 긴급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추가적 대응 조치 수립을 위해 목적 예비비 1조 8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충칙의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 당정은 내년도 본 예산에 일본의 경제 침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을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945억 원을 추가 증액해 총 3,016억 원을 재해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당정은 강원 산불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 1조 460억, 불구수돗물 대응 예산 1,178억 원을 포함해 환경 안전망 구축 예산 1,690억 원 등 또한 마련했습니다. 당정 이번 추경이 국민 안전 대책 수립 및 경제 활력 제고, 일본의 경제 침략 대응 등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당장 급한 돈은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일자리, 민생 예산 삭감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삭감 공세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 123억 5천만 원, 구직급여 4,500억, 고용 창출 장려금 720억 원 등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장 필요한 피 같은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예산 129억, 의료급여 경상보조 762억 원 등 서민 취약계층 예산도 자유한국당의 무차별한 삭감 칼날에 희생되었습니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와 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된 예산들을 냉정하게 깎아놓고 해고를 줬다. 부끄러운 자화자찬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냉혹하고 비장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경험비 걱정에 경험 문턱도 10살이 못 넘는 서민 지원 예산 줄인 게 무엇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민생이 무엇인지 부끄러운 줄 아시고 자성하기 바랍니다. 당정은 이번 추경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현장에 예산을 집중적인 집행 투입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자리 민생 예산은 내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외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예산 증가율을 참고해 확장적 내년의 재정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렵게 쌓아온 한반도 평화의 신뢰관계를 위협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우리 군의 철저한 감시 대세가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조속한 북미 실무 협상과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북한은 무력 시위를 그만두고 평화를 향한 대화를 함께하길 촉구합니다. 나아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기회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여 한반도를 과거의 적대적 긴장 관계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의구심을 표하며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매우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핵무장론에 대한 자중을 촉구합니다. 결국 아베 총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책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경제는 이미 망하기 직전에 허약한 경제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동경 도심의 아파트 가격은 2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일본의 니카이 주가지수는 38,000에서 8,000으로 폭락했습니다. 17개 은행의 파산을 포함하여 124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능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부도덕할 수도 없는 일본 지도층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침체된 일본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위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이란 양적 완화, 재정 지출의 확대, 공격적 성장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좋아 3개의 화살이지 한 줄로 요약하면 1년에 900조의 돈을 찍어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는 즉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홍보하는 정책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2017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38%로 미국 105%의 2배가 넘으며 독일 64%의 4배 이르고 한국 40%의 6배 가까이가 됩니다. 아베 정권의 실체는 한마디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의 운명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는 끊임없는 양적 완화의 채찍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는 군사 대국화를 선동하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한일 경제전쟁입니다. 우리 모두 패배주의를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한일 경제전쟁에서 초당적인 국민 통합이라는 강력한 전선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리서치위에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한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찬성 85%, 반대 9%가 나왔고요. 진보층에서는 94% 찬성, 심지어 보수층에서마저도 81대 13, 그러니까 81%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단 13%만 초당적 협력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요. 국회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2일 날 100일 만에 추경이 통과됐는데 그나마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라도 협조해 주신 야당에게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결산국회, 정기국회 등 산적한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도 다시 내년도 본예산도 짜야 되고 민생 입법 정말로 중요한 것들 많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 명령대로 국민의 요구대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국회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 야당들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투는 이거 모자 받고 쓰기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의결된 추경에 일본에 대한 대응 예산으로 2,73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 총칙을 수정해서 1조 8천억 원의 목적예비비의 사용 용처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명기하였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의미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예산, 금융, 세제, 입지, 규제 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 분야에서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핵심 품목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납품하려는
중소 중견 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해서 이번에야말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생태계가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